할머니, 괜찮으세요? 늦가을 밤 차가운 길가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한 은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지만 은지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할머니를 감싸 안아 체온을 나눠주었죠. 춥죠?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은지는 구급차를 함께 타고 병원에 가서 할머니가 깨어나실 때까지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은지가 일하는 편의점 앞에 벤츠 세대가 멈춰 섰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요. 늦가을 저녁 찬바람이 거리를 훑고 지나가던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둑어둑해졌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편의점 근무를 마친 박은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서서 일한 탓에 다리는 무겁고 어깨는 뻐근했습니다. 그래도 은지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정도 고생은 익숙했으니까요. 후, 엄마 병원비 어떻게 마련하지? 은지는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편의점 알바비로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은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으시는 날까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은지는 매일 저녁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외롭고 힘들었지만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는 게 은지의 일상이었습니다. 은지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그때였습니다. 인도 옆 어두운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그냥 지나칠까 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은지는 발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형체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할머니. 인도 옆 가로수 아래 한 노인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할머니는 의식이 희미해 보였습니다. 은지는 급히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 보이세요? 할머니는 가까스로 눈을 떴지만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호흡도 얕았습니다. 은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핸드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길가에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세요. 의식이 희미하고 몸이 너무 차가워요. 네, 위치는 성북구 돌고지로 123번 길 앞이에요. 네, 빨리 와주세요. 은지는 빠르게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할머니에게 덮어드렸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자 은지의 몸도 금세 차갑게 식어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위급해 보였으니까요. 할머니, 춥죠?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은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지만 은지는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은지는 할머니를 안아 체온을 나눠드리며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지만 대부분 힐끗 보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죠.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곧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할머니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은지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보호자이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나가다가 쓰러지신 걸 발견했어요. 그럼 병원까지 동행할 필요는 없는데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아니에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함께 갈게요. 보호자분 연락하실 때까지라도 곁에 있어드리고 싶어요. 은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구급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는 빠르게 병원으로 향했고 은지는 계속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의료진들이 할머니를 급히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은 저혈당과 저체온증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빨리 발견하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아가씨가 할머니를 살리셨어요. 은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잠시 후 할머니가 의식을 회복하고 은지를 찾았습니다. 간호사가 은지를 병실로 안내했고 은지는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은지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아니었으면 난 아마 이름이 뭐예요? 박은지예요. 은지 씨 혹시 연락처 남겨줄 수 있어요? 꼭 다시 보고 싶어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지는 머쓱하게 웃으며 병실 옆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드렸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할머니께서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니에요, 은지 씨.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들 지나치기 바쁘더라고요. 은지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은지의 손을 꼭 잡으며 계속 감사를 표했습니다. 은지는 할머니가 안정을 찾으신 걸 확인하고 보호자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괜찮다며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은지는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은지의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못 보고 지나쳤으면 어쩔 뻔했어. 은지는 그날의 일을 금방 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은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그날 이후로도 여전히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의 일은 가끔 생각나긴 했지만 은지는 그저 좋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만 간직한 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죠. 창밖으로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들어왔고 은지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은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지 씨? 나 쓰러졌던 할머니예요. 아, 할머니. 좀 어떠세요? 은지 씨 덕분에 잘 회복해서 퇴원했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야 전화하게 됐네요. 그날 감기는 안 걸렸어요? 저요?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 퇴원하셨다니 다행이에요. 은지 씨 덕분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꼭 한번 만나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요. 식사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고 무엇보다 할머니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정말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니야, 은지 씨.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부탁이에요. 식사 한 끼만 함께 해요. 응?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는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저녁 6시에 일이 끝나는데 괜찮으실까요? 6시면 딱 좋네요. 은지 씨, 어디서 일해요? 내가 태우러 갈게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찾아뵐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아니에요. 날도 쌀쌀한데 은지 씨 걸어 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차가 있으니 태우러 갈게요.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의점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6시에 거기로 갈게요. 이따가 만나요. 네, 할머니. 그럼 그때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지는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만난다는 게 기쁘기도 했지만 왠지 부담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은지는 곧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6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은지는 카운터 정리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으며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점장에게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편의점 앞에 검은색 대형 승용차 3대가 일렬로 멈춰 섰습니다.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멈춰 서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벤츠 세대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이 평범한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죠. 가운데 차의 뒷좌석 창문이 열리고 은지가 기억하는 그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태숙 여사는 우아한 코트를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은지 씨 잘 지냈어요? 은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차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벤츠 S클래스가 3대씩이나. 저 할머니 누구야? 재벌 같은데? 저 여자애는 누구지? 은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주목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조수석에서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은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태성그룹 비서실의 정지연이라고 합니다. 윤태숙 여사님의 비서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은지는 긴장한 채 인사했습니다. 정지연은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께서 은지 씨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타세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은지가 평생 경험해 본 적 없는 고급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은은한 조명, 그리고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윤태숙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지 씨, 잘 지냈어요? 네, 할머니. 저는 잘 지냈어요. 할머니는 다 나으신 거예요? 네. 다 은지 씨 덕분이죠.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숙은 은지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은지 씨 아니었으면 난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은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차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으로 둘러싸인 대저택이 나타났고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은지는 창밖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에요. 집에서 편하게 식사하려고요. 괜찮죠?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떨렸습니다. 넓은 정원, 분수대, 그리고 우아한 저택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차가 현관 앞에 멈췄고 정지연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태숙은 은지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와요, 은지 씨. 편하게 생각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은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높은 천장,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가득했죠. 은지는 자신이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안내된 은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숙은 은지 옆에 앉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지 씨,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저야말로 이렇게 좋은 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태숙은 은지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들 바쁘고 귀찮아서 지나쳐요. 그런데 은지 씨는 달랐어요. 그 따뜻한 마음이 날 살렸어요. 은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잠시 후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안내가 있었고 두 사람은 주방으로 이동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식탁을 보며 은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태숙은 은지와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지의 가정 형편, 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꿈 이야기까지. 태숙은 은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태숙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은지 씨,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을래요?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데. 은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보답이라뇨. 은지 씨 어머니 병원비도 꽤 될 거잖아요.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리고 은지 씨처럼 마음 따뜻한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해주면 회사에도 좋은 일이에요. 부탁할게요, 은지 씨. 은지는 망설였습니다. 편의점 알바보다는 확실히 나은 조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신이 그런 큰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큰 회사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서요. 태숙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천천히 시작하면 돼요. 그렇게 은지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은지는 태성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하늘을 찌를 듯한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여기가 내가 일하게 될 곳이구나.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중앙에 자리한 거대한 분수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은지는 그 속에서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박은지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정지연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은지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출근이시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정지연은 은지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빠르게 상층부로 올라갔고 은지는 귀가 멍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상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여기가 명예회장님 집무실이 있는 층입니다. 은지 씨는 여사님의 일정 관리와 간단한 심부름을 도와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정지연은 은지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과 컴퓨터,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은지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정지연이 나가고 은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잠시 후 윤태숙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여사는 환한 미소로 은지를 맞이했습니다. 은지 씨, 첫 출근 축하해요. 긴장되죠? 네, 조금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나도 처음엔 다 서툴렀어요. 태숙은 은지의 어깨를 다독이며 격려했습니다. 그 따뜻함에 은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오전 시간은 비교적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은지는 여사의 일정을 확인하고 회의 자료를 정리하는 등 간단한 업무를 익혔습니다. 정지연이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주었고 은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은지는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은 넓고 깨끗했으며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그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처음 보는데. 명예회장님 비서실에 새로 들어온 사람 아니야? 들었어? 명예회장님이 뽑은 사람이래. 뭐? 그럼 낙하산이야? 은지는 귀가 따가웠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식사를 받아 빈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은지는 불편했지만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후가 되자 은지는 여사의 심부름으로 회사 내부를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전달하고 회의실을 예약하는 등의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지는 많은 직원들을 만났고 대부분은 친절했지만 몇몇은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 은지는 여사의 집무실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성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냉정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은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어머니 계십니까? 목소리는 낮고 권위적이었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사님은 잠시 회의 중이십니다. 곧 돌아오실 거예요. 남성은 은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은지는 참았습니다. 당신이 박은지 씨요? 네, 맞습니다. 나는 김도연, 이 회사의 회장이요. 은지는 깜짝 놀라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아,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도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께서 당신을 이곳에 들이셨다던데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여사님의 일정 관리와 간단한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도연은 짧게 대답하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은지는 어색한 분위기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태숙 여사가 돌아왔습니다. 아, 도연아. 왔구나. 네, 어머니. 잠깐 들렀습니다. 태숙은 은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지 씨, 오늘 첫날인데 고생 많았어요. 우리 아들 만났어요? 네, 인사드렸어요. 도연은 어머니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들어와. 두 사람은 안쪽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은지는 밖에서 기다렸는데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기업은 감정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도연아, 은지 씨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판단할 수 있어. 그날 일은 감사하지만 그것과 회사 일은 별개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핵심 부서에 두는 건 위험합니다.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어머니. 은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잠시 후
도연이 나왔습니다. 은지와 눈이 마주쳤지만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 차가운 태도에 은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은지는 여사에게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같은 층에서 한 여성이 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세련된 옷차림에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박은지 씨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수경이에요. 회장님 부인이에요. 은지는 다시 한번 인사했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수경은 은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아끼신다던데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시길 바라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수경은 먼저 내렸습니다. 은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환영하는 것 같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느낌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새로운 환경, 낯선 사람들, 그리고 차가운 시선들. 은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은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윤태숙 여사의 따뜻함을 생각하면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은지는 주먹을 꽉 쥐고 다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그렇게 은지의 첫날은 끝났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태성그룹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여사의 일정을 체크하고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때로는 여사와 함께 외부 일정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은지는 성실했고 여사는 그런 은지를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은지는 여사의 집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고 은지는 차분하게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숙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은지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네,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태숙은 은지를 소파로 안내하고 함께 앉았습니다. 여사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은지 씨, 한 달 동안 정말 잘해줬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여사님.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요. 태숙은 은지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지 씨, 나한테는 꿈이 하나 있어요.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인데 이제 실행에 옮기고 싶어요. 무슨 꿈이신데요? 가난한 청년을 돕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희망을 주고 싶어요. 태성복지재단을 만들려고요. 은지는 감동했습니다. 여사의 그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으니까요. 정말 멋진 일이에요, 여사님. 은지 씨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기회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은지 씨를 보면서 더 확신하게 됐어요. 은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을 생각해주는 여사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할게요, 여사님. 고마워요. 은지 씨가 있어서 힘이 나요. 그날 오후 은지는 여사의 심부름으로 서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재는 넓고 조용했으며 한쪽 벽면에는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은지는 여사가 요청한 서류를 찾기 위해 책상 위를 살폈습니다. 그때 은지의 눈에 한 문서가 들어왔습니다. 태성복지재단 설립안. 은지는 조심스럽게 그 문서를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재단의 목적, 사업 계획, 그리고 예산안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청년을 위한 장학사업이라는 문장이 은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은지는 문서를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고 필요한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런 분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새삼 깨달았죠. 하지만 회사 안에서 은지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사람들은 은지를 피했습니다. 저 여자 명예회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노력한데. 그러게. 편의점 알바 출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신기하긴 해. 뭐 특별한 게 있나?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은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자신은 떳떳하게 일하고 있다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어느 날 오후 은지는 회의실 예약을 위해 비서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몇몇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다가가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회의실 예약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한 여직원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셨어요? 아직인데요. 지금 작성해도 될까요? 규정은 최소 하루 전에 신청하는 건데요.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네요. 에휴, 이것도 모르고 일한다고 하네. 여직원은 동료들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킥킥거렸습니다. 은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꼭 지키겠습니다. 은지는 서둘러 그곳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여사님을 실망시켜선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죠. 저녁 무렵 은지는 여사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태숙은 은지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은지 씨,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아니에요, 여사님. 괜찮아요. 거짓말. 내가 보면 알아요. 힘든 일 있으면 말해봐요.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좀 적응이 안 되나 봐요. 실수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저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태숙은 은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지 씨, 사람들은 처음엔 늘 낯선 사람을 경계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은지 씨 진심을 알게 될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네, 여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지 씨, 도연이가 배워야 할 게 은지 씨한테 있어요. 네. 도연이는 머리는 좋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는 서툴러요. 효율만 따지고 감정은 무시하죠. 하지만 기업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은지는 여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김도연 회장의 차가운 태도가 떠올랐죠. 그는 분명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어딘가 냉정하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이가 은지 씨를 보면서 뭔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대하는 법, 따뜻함의 가치를요. 제가 그런가요? 그럼요. 나도 은지 씨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과찬이세요. 은지는 여사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여사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2달이 더 흘렀습니다. 은지는 이제 태성그룹에서의 업무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윤태숙 여사의 신뢰는 날로 깊어졌고 은지는 여사의 중요한 일정과 개인적인 업무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은지는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러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은지가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에 무척 기뻐하셨고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곧 퇴원이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좋아, 은지야. 요즘 우리 딸 얼굴이 밝아졌네. 회사 생활 적응됐어? 네, 잘 되고 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요. 은지는 어머니께 회사에서의 어려움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좋은 일들만 골라서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그런 은지를 보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은지를 향한 시선이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은지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여사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은지를 보며 수군거렸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은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김도연 회장과 이수경,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윤태숙 여사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지가 다가가자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은지 씨, 이 문서들 박은지 씨가 외부로 유출했습니까? 네. 무슨 말씀이신지. 도연은 태블릿을 은지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회사 내부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은지가 본 적도 없는 기밀 서류들이었죠.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런 문서를 본 적도 없어요. 로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박은지 씨 계정으로 지난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접속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 시간에 병원에 있었어요. 엄마 병문안을 갔었고요. 이수경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격 접속도 가능하잖아요. 병원에서도 회사 서버에 접근할 수 있어요. 저는 원격 접속 방법도 몰라요. 정말이에요. 은지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몰아가다니.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변에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둔 결과가 이겁니다. 처음부터 우려했던 일입니다. 태숙 여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은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어머니, 증거가 명확합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증거가 잘못된 거야. 나는 은지 씨를 믿는다.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여사가 아들과 다투고 있다니. 은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저는 정말 그런 행동하지 않았어요. 믿어주세요. 태숙은 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나는 은지 씨를 믿어요. 그때 한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명예회장님, 이 문제는 회사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박은지 씨는 일단 업무에서 배제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 돼. 태숙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도연이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회사의 문제입니다.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박은지 씨, 당분간 출근 정지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세요. 은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나가주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은지는 어쩔 수 없이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은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수상했어. 돈에 눈이 멀었나 봐. 자료를 빼돌렸다며. 명예회장님이 불쌍하시네. 사람을 잘못 봤어. 은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경비원들까지 은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밖으로 나온 은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은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어머니 병실 앞에 섰지만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복도를 서성이던 은지는 결국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은지야, 왔어? 오늘 출근 안 했어? 네, 엄마. 은지는 애써 웃으며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은지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 엄마가 그걸 모를까봐? 무슨 일인지 말해봐.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저 억울해요. 그런 일 한 적 없는데. 은지는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은지의 등을 토닥이며 들어주셨습니다. 은지야, 내가 떳떳하면 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하지만 엄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너무 힘들어요. 은지야, 사람의 진심은 시간이 증명하는 거야. 조금만 참아. 엄마는 널 믿어.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은지는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어머니 곁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태성그룹 본사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도연은 임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에 흘러나가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수경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박은지 씨를 너무 신뢰하셨어요. 이제라도 정리된 게 다행이에요. 어머니 건강도 걱정됩니다. 이번 일로 충격을 받으셨어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회장님은 회사 일에 집중하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은지의 억울해하는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한편 윤태숙 여사는 집무실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지가 그런 일을 했을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분명 누군가 은지를 함정에 빠뜨린 게 틀림없었죠. 은지 씨, 미안해. 내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태숙은 정지연 비서를 불렀습니다. 지연 씨, 이번 일을 조사해 줄 수 있겠어요? 뭔가 이상해요. 알겠습니다, 여사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정지연은 여사의 명을 받고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매일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뉴스에서는 태성그룹 기밀 유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나왔고 사람들은 금방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은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만이 은지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은지의 억울한 심정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셨지만 은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은지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지는 어머니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은지의 마음도 그렇게 텅 빈 것 같았죠. 은지야, 산책이라도 다녀올래? 계속 여기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괜찮아요, 엄마.
저는 여기 있을래요. 은지야, 내가 이러면 엄마가 더 걱정된다.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와.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는 병원 뒤편 작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저 정말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은지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지 씨, 정지연이에요.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비서님, 안녕하세요? 은지 씨, 지금 시간 괜찮아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네, 괜찮아요. 어디로 갈까요? 제가 은지 씨 계신 쪽으로 갈게요. 30분 후에 만나요. 전화를 끊고 은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일까? 혹시 좋은 소식일까? 은지는 서둘러 어머니께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정지연이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비서님, 안녕하세요? 정지연은 주변을 둘러보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지 씨, 신경 많이 써서 그새 말랐네요. 제가 조사를 좀 했어요. 그날 밤 로그 기록 말이에요. 네. 은지 씨 계정으로 접속한 건 맞지만 접속한 위치가 이상해요. IP 주소를 추적해보니 회사 본사 내부에서 접속한 거예요. 은지 씨가 그 시간에 회사에 없었다는 건 확인됐어요. 은지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누군가 제 계정을 도용한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은지 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은지 씨에게 누명을 씌운 거고요. 은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회사 내부 사람인 건 분명해요. 보안이 철저한 곳이니까요. 정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지 씨, 여사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이 증거를 가지고 회장님을 설득하려고 하시는데 쉽지 않아요. 왜요? 회장님은 감정보다 규정을 중시하시는 분이에요.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실 거라서요. 그리고 부인께서도 은지 씨에게 호의적이지 않으시고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느끼고 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조금만 더 참아요. 제가 계속 조사할게요. 꼭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고맙습니다, 비서님. 정말 고마워요. 정지연은 은지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지 씨, 여사님께서 은지 씨를 정말 아끼세요. 그러니 힘내세요. 은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카페를 나온 은지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은지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어? 엄마, 누군가 저를 도와주려고 해요.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아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그럼 이제 마음 좀 놓을 수 있겠네. 네, 엄마. 조금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날 밤 윤태숙 여사는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지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고 아들과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은지 씨 정말 미안해. 내가 이 세계로 끌어들인 건데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다음 날 아침 여사는 정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 씨, 조사는 어떻게 됐어요? 여사님, 은지 씨는 무죄예요. 누군가 계정을 도용한 게 확실해요. 그럼 그 증거를 도연이한테 보여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태숙 여사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집무실에서 서류를 보던 여사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여사님, 정지연이 급히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도착해 여사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소식을 들은 김도현과 이수경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도현은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이상입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현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수경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박은지 시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봐요.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병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태성그룹 명예회장 윤태숙 여사 병원 이송이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은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여사님, 은지는 급히 어머니께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리고 태성그룹 계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숙이 입원한 병실 앞에 도착했지만 경비가 막아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호자 외에는 출입이 불가합니다. 제발이요. 저 윤태숙 여사님을 꼭 뵈어야 해요. 안 됩니다. 은지는 막막했습니다.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지만 은지는 그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은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지연이었습니다. 은지 씨? 비서님,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여사님은 괜찮으세요? 정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안정이 필요해요. 제가 여사님께 폐를 끼친 거죠? 정지연은 은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은지 씨 탓이 아니에요. 하지만 은지 씨, 여사님께서 의식을 회복하시면 은지 씨를 찾으실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쉬세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지연의 손에 이끌려 병원을 나온 은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괴로웠지만 은지는 참았습니다. 여사님이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태숙 여사는 병상에 누워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은 여전히 약해 보였습니다. 김도연은 어머니 곁을 지키며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평소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도연이었지만 어머니의 아픈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회사 자료를 빼돌리는 사람을 그 자리에 그냥 둘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연아, 은지 씨 일 말이야. 지연 씨한테 조사를 해보라고 지시했었어.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은지 씨 계정이 도용된 정황이 있대.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지연이 조사를 했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도용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정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정지연은 조심스럽게 도연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게 제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도연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로그 기록 분석, IP 주소 추적, 그리고 보안팀의 검증 내용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회장님. 은지 씨는 그날 밤 병원에 있었고 회사 내부에서 누군가 계정을 도용해 접속한 게 맞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한 겁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태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제 알겠니? 은지 씨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야. 어서 그 아이를 찾아서 사과해야 해.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편견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은지 씨를 다시 회사로 데려와야 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사무실로 돌아가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은지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은지 씨, 저 김도연입니다.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이 직접 전화를 하다니 무슨 일일까 싶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박은지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찾아온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찾아뵐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어머니 입원해 계신 병원에 있는데 근처 카페에서 뵈어도 될까요? 제가 위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시간 후 은지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죠?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은지 씨, 죄송합니다. 은지는 눈이 커졌습니다. 김도연이 자신에게 사과를 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조사 결과 은지 씨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은지 씨 계정을 도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은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제가 은지 씨에게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회사로 돌아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께서도 은지 씨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다시 그 차가운 시선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회장님, 그런데 범인은 찾으셨어요? 아직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은지 씨, 그동안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은지 씨한테서 무언가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은지는 도연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회장님,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께서 퇴원하셔서 내일부터 출근하시는데 가능하시다면 은지 씨도 내일부터 다시 출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도연은 은지를 배웅하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지 씨. 아니에요, 회장님.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이 떠난 후 은지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안도감과 동시에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은지는 다시 태성그룹으로 출근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은지를 향한 수군거림은 여전했지만 이번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들었어? 박은지 씨 누명이었대. 진짜?
그럼 누가 한 거야? 모르지. 하지만 회장님이 직접 사과했대. 은지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이제는 떳떳했으니까요. 여사의 집무실로 향하는 은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태숙 여사가 환하게 웃으며 은지를 맞이했습니다. 은지 씨, 여사님. 은지는 달려가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숙이 은지를 살포시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미안해요, 은지 씨. 마음고생 많았죠? 아니에요, 여사님. 여사님께서 끝까지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태숙은 은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시간이 증명하는 거예요. 은지 씨, 절대 억울해하지 마요. 네, 여사님. 이제 괜찮아요. 회장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사과해 주셨어요. 도연이가 그랬구나. 다행이네. 은지와 태숙은 함께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숙은 은지에게 태성복지재단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고, 은지는 열심히 듣고 메모했습니다. 은지 씨, 이 재단은 나의 마지막 꿈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할게요. 고마워요. 은지 씨가 있어서 든든해요. 그날 저녁 은지가 퇴근하려는데 태숙이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이번 일을 통해 뭔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회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은지 씨,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네, 여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지는 집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렸고 여사님도 건강을 회복하셨으니까요. 은지는 앞으로의 일이 기대되었습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은지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고 태성그룹에서의 업무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윤태숙 여사는 건강을 회복하며 태성복지재단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은지는 여사를 도우며 재단 설립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은지의 어머니도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고 두 모녀는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태숙 여사는 은지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은지가 들어가자 여사는 차를 내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지 씨 앉아요. 네, 여사님. 태숙은 은지와 마주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지 씨, 내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70대 후반이 되니까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더라고요. 여사님, 무슨 말씀을? 들어봐요, 은지 씨. 나는 오랫동안 이 회사를 지켜봤어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나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은지는 여사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태성복지재단 말이에요. 이게 내 마지막 꿈이에요. 회사 경영은 도연이가 잘할 거고 나는 이제 재단에 전념하고 싶어요. 나는 은지 씨가 나와 함께 이 재단을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경험이 없어서. 경험은 쌓으면 돼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은지 씨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자격이에요. 은지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나를 믿고 또 은지 씨 자신을 믿어요. 태숙은 은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지 씨, 우리 함께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같이 만들어가요. 은지는 여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사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은지 씨. 며칠 후
태성그룹은 긴급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윤태숙 여사가 명예회장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모든 경영권을 김도연 회장에게 이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성복지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하며 윤태숙이 재단 이사장을 맡고 박은지가 부이사장으로 임명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특히 이수경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은지 씨를 부이사장으로 임명하시는 건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닙니까? 태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지 씨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내가 직접 가르칠 거고 함께 재단을 이끌어갈 거예요. 도연은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결정하신 일이니 저는 지지하겠습니다. 이수경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태성복지재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언론과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윤태숙 여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성복지재단 이사장 윤태숙입니다. 태숙은 관객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업을 경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과 노인들을 돕는 일입니다. 태숙은 잠시 멈추고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옆에 있는 박은지 부이사장은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자 이 재단의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차가운 길가에 쓰러져 있던 저를 구해준 은지 씨의 따뜻한 마음이 이 재단의 시작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지는 단상 옆에 서서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재단은 그런 따뜻함을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범식이 끝난 후 은지와 태숙은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새로 꾸며진 사무실은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은지 씨,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함께 열심히 해봐요. 네, 여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제가 부이사장이 됐어요. 정말? 우리 은지가? 네. 윤태숙 여사님께서 저를 믿어주셨어요. 어머니는 은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은지야, 정말 자랑스럽다.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고 잘 견뎌줘서 고마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항상 응원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잘할 거야. 엄마는 믿어. 은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 속에서 은지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은지는 재단 사무실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장학생 선발 계획을 검토하고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윤태숙 여사는 은지 옆에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고 은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은지 씨, 이 일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거죠. 네, 여사님. 잘 배우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은지 씨.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은지는 여사의 격려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오후 재단 사무실에 첫 번째 장학생 지원자가 찾아왔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었는데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중퇴할 위기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은지는 그 학생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힘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학생은 은지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우리가 도울게요. 힘내세요. 은지는 학생의 손을 꼭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그 순간 은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은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길가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했던 그날. 그때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는데 그 작은 친절이 은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상은 정말 신기해. 작은 친절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다니. 은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은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에서 재단 부이사장으로.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은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냉정하지만 따뜻한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은지는 그걸 몸소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지는 그 따뜻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윤태숙 여사와 함께 은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꼭 해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